공천이 중요하겠죠. 특히 수도권 공천. 지금 거의 몇 석 빼놓고는 다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윤곽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86 청산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의 큰 시대 정선 중에 하나가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헌신했던 분들이 과연 임종석 같은 분들처럼 몇십 년 내내 기득권으로 정치하고 있습니까? 자, 민주당의 86 운동권들이 포진해 있는 바로 서울에서 지금 이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임종석 얘기했죠. 누구냐? 누가 임종석에게 도전장을 던지느냐? 바로 이분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맞붙는 건가요, 이제? 예, 맞습니다. 지금 윤희숙 전 장관이 어제 소통관에 직접 와서 출마 회견을 열고 스스로 내려놓은 그 의원직에 다시 도전하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수도권 선거에 힘을 더 보태달라 이런 당의 간곡한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응했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는데요. 윤 전 의원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이죠. KDI 출신이고 21대 총선 전에 국민의힘에 영입이 돼서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이 된 이후로 당내에서 경제통일 이란 평가를 받으면서 방금 보셨던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임대차 3법 반대 연설로 이름을 더 알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후에 이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21년 8월 자진해서 의원직을 내려놨고요. 그 차액에 대해서는 모두 기부했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윤희숙 전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향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껍데기는 가라.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모든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나오신다면 되게 고마운 일이고요. 586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나오든 당대표의 방탄을 보좌 할 그런 세대의 정치인이 나오든 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을 비교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윤희숙 전 의원은 KDI에서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 쪽으로도 이 전문가였고요. 그리고 임종석 실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전대협 의장 출신의 그때 이 89년도였나요? 요때 이제 한참 학생운동에 87년을 시작으로 거의 이제 막바지에서 거의 이제 끝물에 다가가는 그 시절에 한양대학교에서 이 총학생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대협 의장으로 대표적인 86이죠. 자, 근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라고 했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왼쪽 분과 오른쪽 분 중에 누가 경제를 더 잘 살릴까요?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맞대결이 성사됐다. 그러면 어떤 점이 관전 포인트가 될까요? 우선 맞대결이 성사될지 지금 확실치가 않아요. 물론. 민주당이 이 지역을 전략공천지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과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략공천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인지 그게 지금 분명치가 않고요. 자, 맞대결이 성사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전 의원을 내세워서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겠다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선거 국면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민주당은 이제 운동권 정치라고 하는 임종석 전 실장의 과거 경력은 그건 과거 경력이다.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쌓은 국정 경험을 토대로 민생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걸로 지금 전환한다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프레임 전쟁이겠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후보를 내세워서 자, 운동권 정치 청산이라는 프레임에 유권자들이 많이 동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운동권 출신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국정 경험을 가진 이 사람들이
훨씬 더 그 민생을 잘 챙길 수 있다는 민주당의 프레임에 동의할 것인지 그거야 이제 앞으로 72일 뒤에 결판이 나겠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 민주당에서 임종석이 공천을 받을지 모른대요. 뭐 산이 많다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네, 이른바 이 청와대 참모 출신 그 예비 후보들에 대한 비판인 건데요. 임종석, 노영민 등 전 청와대 비서실을 향한 비판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윤용주 전 당대표실 부국장이 지난 정부에 두 사람이 출마하면 국민이 검사 독재 정권을 심판하게 되는 선거가 아니라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결처럼 비춰질 수 있다 이러면서 임종석, 노영민 두 사람이 물러서는 게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원외 친명 조직이죠. 더민주혁신회의도 전 정부 인사들의 출마, 총선 구도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불출마를 요구했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윤석열, 한동훈 커플이 저지른 난동에 제동을 결지 못한 참담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정치적 양심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당대표실 출신인 김지호 정무부실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임 실장 같은 경우에는 험지에 나가야 된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중구 성동을은 전략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보통은 영입인재를 들여와서 전략공천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전 정부 출신 인사가 출마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공세를 더 높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까 추미애 전 장관 발언 뭐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두 사람이 출마한다고 하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대로 지내는 사람들이 석고대죄를 해야 할 판에 문재인 정부의 두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온다고 양심을 보여줘야지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웃으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이런 얘기들이 서로 이제 당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뭐 이 얘기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달해 드렸어요. 뭐 비판적 시각을 가지신 분들의 생각을. 추미애 전 장관도 누가 윤석열을 키웠는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말이 주목이 됐었어요. 중요한 건 이 임종석을 반대하는 이유는 친문이기 때문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친이가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 쪽이 아니잖아요. 친명이 아니잖아요. 자, 이러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며 나섭니다. 덧셈 정치.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많은 사람들의 참여도 덧셈 정치인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더 우리가 포함시켜내야지 지금 배척하는 정치를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에게 또 총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네. 임종석 비서실장 등 친문계의 출마 순조로울까요? 글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리 순조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친명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을 당 지도부에서 그걸 자제시키는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친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게 얼마나 충성적이냐를 가지고 이거를 잣대를 들이대서 사람들을 재단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당에서 쫓겨나게 되는 뺄셈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임종석 전 실장의 이야기도 제가 볼 때는 논리적 오류가 있는 게 지금 임종석 실장이나 친문 진영의 대부분은 당 안에 있습니다. 이들을 빼내면 뺄셈 정치겠지만 그들이 그대로 있는다고 덧셈 정치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덧셈 정치를 하게 하려면 본인이 헌신을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오거나 아니면 당내에 이견 있는 사람들을 쳐낼 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안 하셨잖아요. 근데 자기만 대상으로 덧셈의 정치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보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게 성동 그 지금 지역구가 어떤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역구였어요. 본인의 지역구. 원래 성동은. 예. 본인의 지역구를 친구에게 줬다가 친구가 나가니까 내가 다시 가져오겠다. 이게 뭡니까? 남들이 볼 때 이게 지역구가 자기 거라 남 줬다가 다시 가져왔다 이런 겁니까? 원래는 보좌관이 잠깐 맡았다가 다시 뭐 그런 약속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보여지겠었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국민들에게 좋아 보일 수가 없고요. 헌신하는 모습이 절대 아닌데 저는 그 이재명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이 얘기했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예.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 정도 되면요. 당과 정치, 정당을 위해서 헌신적인 모습. 그러니까 헌신적인 곳에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장렬하게 희생할 수 있는 내지는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서울 중구 성동구 갑, 중성동 갑인데요.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종로구랑 중구랑 뭐 합쳐질 수도 있다. 이 선거 획정. 그래서 아직 뭐 정확하게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으로 봤더니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옆 동네 있잖아요. 중성동을 여기는 누가 지금 출마를 선언했느냐? 지난번에 부산 떠나서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했던. 근데 잠깐 종로 쪽에도 이렇게 기웃거렸었습니다. 기웃이란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종로 쪽에도 좀 생각이 있었던 그 현역 의원이 여기에 도전장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번 총선에 서울의 심장부 종로에서 출마하겠습니다.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네. 자, 하태경 의원의 그리고 중구 성동을 출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안에서 막바지 교통정리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출마자들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종로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하태경 의원이 부산 해운대에 와서 종로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잖아요. 최재형 의원. 최재형 의원. 오선에서 됐던. 그래서 이 하태경 의원뿐이 아니고 지금 용산 참모 출신들이나 장차관 출신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전체 합하면 한 10명 정도 되는데 50명 정도가 됩니다. 용산 참모나 장차관, 윤석열 정부 장차관. 그런데 이 중에서 50명 정도가 출사표를 던지고 내려갔는데 한 50% 이상이 국민의힘이 현역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뭐 이겨도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는 그 인물 교체만 되는 거죠. 그 영남이 한 40%가 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인물 교체만 되지 전체 그 선거 승리에는 하등의 뭐 그 변수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막판에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 가급적이면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 쪽에 그 현역이 있는 곳에 가지 말고 민주당 현역 있는 쪽으로 가라. 이래서 그 조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태경 의원도 그래도 뭐 부산에서 3선을 했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니까 차라리 성동갑 옆에 있는 성동을 여기도 그 박성준 의원이거든요. 예, 지금 대변인 네, 민주당 민주당의. 친명계 박성준 의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있는 곳으로 가는 것으로 이제 교통 정리가 이루어졌는데 이 하태경 의원은 아마 이 수도권 안에서 성부가 거의 다 비슷하니까 저로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영남 쪽에 가려는 사람들에게 이 그 민주당 쪽으로 다 가서 대결을 해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다시 용산과 비대위 간에 좀 공간위 간에 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죠. 오늘 그 하태경 의원씨 통화를 해봤는데요. 그 당에서 아마 종로에 대해서는 재고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래서 당에서. 예, 종로 출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봐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 다른 지역구를 찾아보던 와중에 중구 성동을 골랐다 이런 설명인데요. 여기가 원래 지상욱 전 의원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지난번에도 고배를 마셨던 지역인데. 근데 이번에 불출마 예, 선언했어요.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해훈 전 의원 서초갑에서 국회의원했던 이해훈 전 의원이 출마하겠다 했거든요. 아하. 이 지역에 같이 이제 하태경 의원이 도전장을 내놓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훈 의원이랑 또 경선에서 맞붙어야 될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보시는 지상욱 전 의원은 이번에 출마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갑은 윤희숙, 그다음에 을은 지금 하태경 의원이 도전장을 냈다까지만 전해드리죠. 요즘에 이제 공천 시즌이니까요. 이분 그동안 뭐 했지? 안 보이던 분들이 막 슬슬 보여요. 자, 몇 분 보시죠. 물론 안 보였다고 해서 이분들의 정치적 뭐 행동을 안 했는지 가만히 있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언론에서 주목이 안 됐던 친박계의 귀환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친박계 출마 예상 지역 했는데 저기 보시면 이름 들어본 분들 많이 나오죠. 자, 최경환, 이정현, 김재원, 조원진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까지 이분들도 막 요즘에 움직이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경북 경산에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또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조원진 전 의원, 유영하 변호사도 출마 채비에 나섰는데요. 이 반면 박근혜 정부 당시 원내대표를 지냈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 불출마를 사실상 선언하는 듯 하면서 당을 지키겠다,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불출마를 시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에 당으로부터의 모종의 역할을 지시받은 것 아니냐, 역할에 대한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면서 총선을 앞두고 어떤 롤을 맡게 될지에 대한 고심도 깊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조원진, 김재원, 최경환 지금 화면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짜 정치적으로 친박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상 저 친박 아니었는데요. 이런 이른바 정치적 변절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대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소는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적 행보를 슬슬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친박계들이 귀환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적 의미 친박은 없다. 이렇게 작년 9월 말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자꾸 언론에서는 친박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서 이 사람은 친박이기 때문에 찍어주세요라고 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그 출판기념회는 2월 초에 대구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면 정치적 의미의 친박 부활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냐? 뭐 그렇지 않다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그 이제 친박의 부활이다라고 우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그 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최경환 전 부총리나 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자기의 그 어떤 금배지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 여부도 결국은 개인적 역량에 따라서 그 아마 판가름이 나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지원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만 이제 유영하 변호사의 정도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할 가능성 그거는 저는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민심을 누구보다 도 잘 아실 테니까 짧게 좀 분석해 주시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2월 초에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 중에 정치인 출신은 전혀 없어요. 제 주변에도 친박 정치인들이 많은데 초청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정치인은 초청을 안 한다. 이게 이제 기조고 그것은 곧 이번 총선에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총선과는 거리를 둘 건데 만약에 그 유영하 변호사 정도는 또 어떤 메시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메시지, 영상 메시지까지 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영상 메시지를 내거나 지지 선언을 한다고 해서 예. 그게 과거 선거의 여왕 때 박근혜처럼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